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또 우리 교수님 모셨을 때 이렇게 또 크게 다시 뱉어내는 제가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PD님과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반납한 것까진 좋은데 거의 다 토해내고 더 끌어내서 더 토해낸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심리가 그 정도로 시장이 엄청 얼어붙어 있구나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밤사이 시장 다시 하락을 크게 한 걸 보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우리가 뭐 언론이나 네. 이제 방송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경기 침체, 네. 인플레이션, 네.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건데 음. 그거 못지않게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말이 커피츄레이션, 항복. 커피츄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백기를 든다는 말이죠. 네. 그래갖고 이제 주식을 던지는. 아.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미국 주가 하락은 목요일은 약간 느낌이 그 항복 커피츄레이션의 느낌이 들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 don't catch a falling knife. 그러니까 칼이 떨어질 때 잡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그냥 수직 하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제 뭐 그렇게 특별히 악재가 있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어제 우리 학교 졸업생하고 제가 그 점심을 했는데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그 군복무 마치고 이제 사회로 돌아오는데 네. 그 군대에 있는 장병들이 다 코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20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친구들. 그 심리적으로 우리 이제 중장년층은 또 별로 안 하지만 20, 30대는 그렇게 많이 하고 코인하는 사람만 국내에 600만 명이라고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잖아요. 뭐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젊은 사람들 하는 게 그래서 상당히 이런 면에 있어서 근데 미국은 이미 코인을 훨씬 더 많이 했으니까 10년 전부터 그래서 하여간 그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는 것 같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 지금 이제 뭐 이남을 좋은 주식 연구소를 통해서도 얼마 전에 혼자서 이렇게 영상 시장 관련한 영상을 찍으신 것도 봤고 그 외에도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이제 주제 스펙트럼을 넓히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좀 급하게 올린 게 이제 네. 오늘 그 미국 제가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올린 게 오늘도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worst case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가 S&P를 어느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나 네. 이제 그 영상을 올렸고 여기 좀 그림 좀 보여주시면 네. 이제 그 국내에서는 이제 새 그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용상 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 계획 전문가 여기 손동우 기자를 모시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용산이 실제 우린 모르지만 서울의 딱 한복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개발이 되면 강남, 광화문, 여의도의 딱 중간에 있어서 진짜 중심으로 부상하고 이 경우에 가령 용산이 그러면 강남을 뛰어넘는가? 그래서 이제 해답은 2부 영상은 이제 내일 올라갑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 좀 재밌는 분을 제가 모셨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운영 체계 아니에요, 네, OS.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자동차도 스마트 카로 가면 여기에 운영 체계는 어떻게 되냐. 오. 그래서 이제 그것의 가장 전문가인 그 임진우 박사, 스탠퍼드 박사신데 네. 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하단에 구동을 하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제 자동차 업체가 이미 전 세계 표준이 정해졌대요. 독일 업체가 시작해서 도요다, 현대차 다 들어가 있고 그 윗단에 인포테인먼트가 중심이 되는 OS는 구글, 애플이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테슬라는 자기 걸 자기가 합니다. 내재화 시키는데 그 나머지 자동차 업체 해외 국내와 협력을 해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데가 드림에이스라는 데고 스타트업인데 뭐 아주 빵빵한 주주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애플과 이제 싸우려고 지금 성과도 상당히 많고 주문도 많고 올해부터 매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 모빌리티에 관한 운영 체계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보는 영상을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 출국을 하시면 이제 앞으로의 방송은 미국 현지에서 현지 상황을 네, 조금 더 네. 라이브하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 우선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경기 침체에 대한 월가의 생각인데 지금 보면 이미 시장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경기 침체는
거의 100%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늘 주가 하락을 보면 아까 장 부사장님도 71% 얘기를 했지만 거의 기정사실화 네. 하는데 그 이제 월가의 메이저 뱅크 그다음에 가장 큰 헤지펀드 창업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네. 좌측은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5대 은행의 CEO들이 다 여기 나와 있고 네. 우측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그래서 실제 이제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진행을 보면 브리지워터의 창업자인 그 레이 달리오의 의견이 맞았습니다. 지금 너무 이미 인플레이션이 그 스티키 끈끈해서 내려오질 않는데 연준이 너무 대응이 늦었고 실제 연준이 효과적으로 이것을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채권 주식시장 다 여기서부터 훨씬 많이 하락한다고 연초부터 주장을 했고 그런 전략을 해서 뭐 NAB가 한 25% 30% 여기는 올해 수익을 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왼쪽을 보면 금융기관 이런 데는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기업에서부터 서민들까지 대상으로 하니까 그 필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실제 강하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부정을 하는 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금융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이게 브라이언 모니의 CEO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 시티도 여기 CEO 분들이 그러니까 제인 프레이저 같은 분도 유럽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만 미국은 아니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드는 긴가 민가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하자 하고 고만의 데이비드 솔로몬 같은 분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보면 이제 변동성이 특히 높은 게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지금 소수 의견이 되지만 월가 5대 은행 중에 CEO 두세 분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몇 주 사이에도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좀 안 좋은 상황, 뭐 경기 침체 그리고 물가의 계속된 상승 이 가운데서는 이제 유가가 가장 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사우디를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확실한 뭐 물꼬를 틀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가 또 걱정이 이제 원래 되더라고요. 바이든이 이번 달에 이제 중동 가서 사우디랑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이제 다음 달로 한 달 미뤘고 이제 이건 확정된 스케줄이어서 백악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근데 실제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바이든의 가장 그 관건이 경제 인플레이션, 기름값. 뭐 다 실제 물가 기름값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바이든은 이 사람이 되게 그 인권 이런 걸 중요하는 그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니까 여기 그 사우디의 황태자인 모헤메드 빈 살만 이게 그 약자로는 MSB라고 합니다. Mortgage Backed Security가 아니고 그 저 미국에서는 MSB라고 하는데 이 사람 나 상대도 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지금 워낙 급하니까 지금 본인이 중동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다음 달에. 그래서 실제 실권을 사우디의 실권을 가진 그리고 사우디가 오펙을 지금 주도하니까 당연히 최대 산유국으로서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것처럼 급격한 유턴이다. 그만큼 이제 상황이 급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진짜 기름값이 올라가면 이미 5달러가 넘었는데 중간 선거에서 뭐 대패를 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쪽 진영이 최근 정치적으로 워낙 입지가 강해지고 여기서 어떻게 사우디의 도움을 받아서 산유국의 증산을 조금이라도 해서 유가를 좀 잠재우려고. 근데 실제 바이든이 미국의 그 석유 회사들 보고 공급을 늘리라 그러는데 CEO들은 이거 몇 달 안에 금방 되는 게 아니고 2, 3년 걸린다. 우리가 다시 시설을 돌리려면. 그래서 공급에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가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사우디의 도움이 되게 절실하고
사우디도 또 미국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 항상 이란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가 필요하고 미국의 그런 방어망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도 실제 석유의 의존도를 줄인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외자 유치가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공급 측면에 다음 달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기도 하고 이게 얼만큼 절실한지 그러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지금 날아가는 거니까 한국 얼마 전에 방문했다는 거는 상당히 그 의미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차원입니다. 네. 어, 자, 여러 가지 뭔가 뭐 대책 마련도 하고 대응도 하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현이 되고 효력이 있을지는 우리가 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네, 문제라서 그렇죠. 좀 간다고 해도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 지수를 보면서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S&P 지수 미국하고 한국 시장 코스피 그다음에 한국은 삼성전자 미국은 7개 종목 우리 5개 빅테크랑 테슬라 엔비디아 그래서 이제 주가 고점 대비 하락률 그다음에 현재 시총 그다음에 1년 추정치를 본 이제 우리 퍼 그래서 실제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러니까 빅테크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데는 주가가 한 3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 조금 리스크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는 40에서 한 6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시장은 한 24%뭐 22%에서 이제 2% 추가 더 하락을 했고 국내는 코스피 삼성전자가 한 25% 정도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지금 한 60% 가까이 50% 60% 빠져서 많이 빠졌고 하지만 여전히 조금 밸류에이션이 아마존 같은 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 100배가 넘지만 내년 기준으로는 한 30배 수준이거든요. 올해 이익이 내년으로 이전이 됐으니까. 근데 실제 또 밸류가 그 지금 이제 나오는 데들도 있어요. 세계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튼튼하고 진짜 브랜드도 뛰어난 알파벳 같은 데가 퍼가 20배 미만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제가 그동안 많이 추천을 드렸던 P&G가 퍼가 22배 헐시 초콜릿 같은 데가 퍼가 26배예요. 거기보다도 알파벳을 우리가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밸류가 좀 저평가 현상들이 나타나고 가장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알파벳인데 하여간 또 다른 종목들은 또 퍼가 여전히 조금 높아 보이기도 하니까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불안한 모습 속에서 앞서서 잠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죠.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는 그 항복에 대한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상자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제 가상자산을 뭐 제대로 된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네.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에 간 젊은이들이 다 투자하듯이 20, 30대는 이제 그 많이 가상자산에 일하고 있죠.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항복의 조짐이 최근에 뭐 주가가 폭락하고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왔다 갔다 하니까 7만 달러에서 그리고 실제 리비안, 루시드, 펠로톤 같은 데 주가가 뭐 80% 이상 90% 가까이 빠져서 이익을 못 내거나 이게 아주 작은 IT 종목 중에서도 이미 이런 항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몸의 신체에 비교를 하지 않으니까 무릎이나 무릎 위까지 내려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가 찐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항복이 메인스트림 시장 결국 제 생각에 마지막에 P&G나 이런 것 P&G 뭐 월마트는 어제 주가가 오히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던지는 시점이 오히려 찐 바닥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이제 시장이 최근에 그 저도 주위의 분들 만나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복기를 하면 네.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우리가 작년 말 올해 연초부터 주가가 한 25% 미국 시장이 빠진 것은
경기 침체나 이런 리스크보다는 단순히 높은 퍼가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는 정상 과정으로 되는 과정. 그래서 작년 말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썼던 자료인데 골드만은 2020년에 주가 올라간다고 했지만 모건 스탠리는 사이클이 꺾이면 금리가 올라가면 퍼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주장을 했고 이제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시장의 퍼가 22배였습니다. 지금 이제 16배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4월에 제가 아마 S&P 그 3,800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도 S&P가 퍼가 여전히 20배였어요.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때 이제 지수가 4,4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여기 장기 그림을 보시면 금리가 하여간 올라가기 시작하면 항상 퍼는 내려와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난 한 20-30년 보면 S&P 기준 퍼가 한 16배, 17배가 평균인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내려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제 아는 분이 이제 저한테 보내준 그 퍼의 밴드인데 미국 포함한 유럽, 일본 등 지난 25년 동안 여기 이제 회색 그 박스가 네. 퍼의 저점에서 고점.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데는 10배에서 한 24배 정도고 25년의 평균이 한 16.8배인데 지금 주가 하락 같은 오늘 어제 빠진 걸 보면 이제 퍼가 16배까지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이 하향 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지금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분모가 내려가면 퍼는 다시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 눈에는 퍼가 16배로 보이지만 이 하향 그러니까 이게 하향될 그런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제 퍼는 18에서 19배고 시장은 스마트해서 이것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그래서 오늘도 빠졌고 조금 더 하락의 여지는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이렇게 좀 늦는데 그 이유는 팩트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아도비 같은데 주가가 오늘 빠지고 가이던스를 안 좋게 줬는데 오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하향 조정을 할 거예요. 미리 하향 조정은 안 하고 항상 이제 사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난 주말 기준으로는 애널리스트들이 월가의 그 평균인데 올해 이익이 10% 증가하고 내년에 9% 증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그 베리시한 관점에서 경기 침체나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 중간 정도 아주 심각하지 않은 중간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오면 네. EPS가 S&P가 한 200달러 지금은 230달러를 예상하는데 한 10몇 프로 하향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퍼가 한 15배까지 내려가면 S&P가 이제 한 3,400까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골드만이 만든 그 매트릭스 조합을 갖고 제가 이제 재구성을 한 건데 그것만은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오면 퍼가 14배까지 내려가면 3,15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장이라는 게 워낙 미래를 계속 반영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요 정도 지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면 조금 마음이 조금 뭐 편하다는 건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장이 빠져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래서 3,400 정도는 지금부터 기업 이익이 한 10% 이상 조금 하향 조정이 되고 퍼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 17배, 18배인데 이게 한 14배까지 내려가면 3,400. 지금 우리 3,700 약간 좀 깨졌죠. 네.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2분기에 이 감소분이 너무 심하게 반영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2분기요. 네네. 예.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아마 이제 7월 중순 예, 말부터 그렇습니다. 발표할 예, 예. 때 2분기 실적도 이제 마진이 스퀴즈 되면서 가이던스를 되게 안 좋게 주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7월 말 8월 달에 애널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이익 조정을 할 텐데 오히려 그때가 확인을 하면 오히려 시장 그때 반등할 가능성도 좀 있죠. 그게 진짜 의미 있는 회복인지 그냥 좀 기술적인 반등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결국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 리스크에 달려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들 쭉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39선에서 마감이 되는데 테슬라가 이제 이전까지는 가격의 결정권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가격을 올려도 계속해서 기대를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어제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평균 $5, 왜냐면 모델별로 이제 달러 가격 변동이 틀린데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한 4.5에서 5% 가격을 올리는데 네. 이것을 발표했음에도 어제 주가가 한 8% 빠졌죠. 그러니까 심리가 그만큼 안 좋고 테슬라파가 여전히 50배가 높으니까 물론 이 회사가 앞으로 20-30%씩 계속 매년 5년 이상 성장을 하겠지만 이제 네. 높은 퍼가 부담이 되는 걸 보여주고 모델 3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의 충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가가 되면 될수록 전기차를 사려는 그런 구조적인 심리.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미국에 2-3년 동안 핫했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 제조 공정을 바꿔서 만든 게 SUV거든요. 미국의 SUV는 한 5,000cc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요즘 차를 놔두고 집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진짜 구조적인 스위치가 더 많이 돼서 아마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하려 그러기도 하고 테슬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가격이라는 것은 과거의 제조 원가가 반영이 된 게 아니라 자기네가 알고리즘을 갖고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그 원가를 스스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가정을 해서 올리는 거고 아마 이제 한 20%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인 것 같고 뭐 이 부분이 어떻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봐야겠죠. 예.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투자도 꽤 많이 그렇습니다. 했고 예, 예.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분석들로 주가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덱스 관련한 이슈도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우리 오셨는데 보통 미국에서 그 빨리 물건을 배달하고 그러려면 네. 이제 페덱스 국내에도 있죠. 그래서 네. 여기가 최근에 이제 뭐 전재산 거래가 조금 최근에 슬로우 다운하고 또 인건비 올라가면서 이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제 뭐 경영 혁신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퍼가 한 10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 그리고 좀 경영진이 방만하게 안일하게 하니까 그 D쇼라고 월가에 상당히 그 대표적인 헤지펀드가 지분을 수억 달러를 하고 요즘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D쇼가 왜 유명하냐면 제프 베조가 옛날에 창업하기 전에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액티비스트를 하는 펀드는 아니고 개량 모델을 주로 하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그 D쇼가 요구를 하고 결국 미국은 이렇게 어떠한 그 뭐 액티비스트인지 큰 펀드가 지분을 매입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점을 개선하라 그러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실제 페덱스가 발표를 그저께 했던 게 배당 분기 배당을 53%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2명의 그 D쇼가 추천한 사회이사를 이사회 멤버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경영진의 평가하는 그 모델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 경영진의 급여를 정하는 모델을 다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경쟁사를 어디랑 그 경쟁하는지 그것도 이사회에서 다 승인을 해요. 근데 그 공식에 그 토탈 셰어홀더 리턴,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가와 배당의 그 총 수익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느냐를 이번에 급여원에 반영시키겠다. 그래서 배당도 얼만큼 하고 주가 상승을 직접 하니까 이제 CEO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긍정적인 변화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회사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회사도 공식적으로 요 세 가지 포인트를 밝혔고 D쇼 같이 우량한 그 주주가 우리 회사를 좋아해서 이렇게 그 제안을 하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한국도 참 이런 변화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주주들이 이런 요구를 하면 또 합리적인 거면 미국은 대화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주주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역시 미국 시장이 좀 장이 성숙되고 경영진도 좀 주주 친화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기업의 이슈까지 확인해 봤고요. 네,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시고 이제 현지에서 정말 네, 다양한 미국 또 서부에서 이제 줌으로 다음 네. 주부터 뵙겠습니다. 미국의 현지의 생생한 소식을 또 전해 주시리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